이 중에 어떤 MRI 사진이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이 것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누가 봐도 첫 번째 사진이 심각해 보이고 통증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마주하는 MR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결과지에 적힌 디스크 탈출, 연고팔 파열과 같은 단어를 보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치 내 건강은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좋아하던 운동도 멈춰야 하고 이상적인 움직임조차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 그 사진 속 이상 소견이 반드시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을 구조적인 결함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 부품이 하나 고장나면 작동이 멈추듯 우리 몸의 연골이나 디스크가 찢어져서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하는 구조적 접근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2021년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통증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신 MRI를 찍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에서는 40세 이상의 무증상자 중 68%에서 96%까지의 퇴행성 디스크가 발견됐고 50에서 84%가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에서는 55%에서 72%까지 관절화순 손상이 발견됐고요. 무릎에서는 43%가 연골 손상, 19%가 반월파 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관절에서도 54%의 관절화순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브린치키의 2015년 신경영상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3,110명의 통증 없는 사람들의 대규모 MRI 리뷰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러 진단명을 가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게 나옵니다.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 팽윤, 돌출, 후관절 퇴행 등은 질병이라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비정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MRI 결과지에 적힌 단어들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고 움직임을 제한할까요? 우리는 이제 신체를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 몸은 구조적인 손상이 있더라도 주변 근육의 협응력을 높이고 신경계의 민감도를 조절하고 움직임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그 결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라 호가 박사의 2020년 연구에서도 무릎 통증이 전혀 없는 건강한 성인 115명의 MRI로 검사를 했더니 97%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30%의 반의상 연골발 파열, 57%의 슬개퇴퇴 관절 연골 이상, 21%의 힘줄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영상의학적 소견과 실제 통증의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통증의 핵심은 무엇이 손상되었나가 아니라 내 몸이 그 손상을 견디고 움직일 만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만성 통증 회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내 허리는 이미 망가졌다라는 부정적인 정보에 과하게 노출되어 생기는 노시보 효과입니다. 그런 심리적 유충은 뇌를 방어 모드로 전환시키고 이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통증 민감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쉽게 회복될 수 있는 통증도 만성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충분히 스쿼트도 할 수 있고 가볍게 뛸 수 있는 몸을 가졌음에도 MRI 사진 한 장 때문에 스스로를 몇 달간 침대 위에 가두다 보면 당연히 멀쩡한 관절도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디스크를 어떻게 수술로 원상복구할까가 아니라 이 노화된 디스크를 가진 채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통증 없는 움직임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손상된 구조를 탓하며 움직임을 멈추는 대신 뇌와 신경계를 자극해 새로운 움직임의 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근력을 키우고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통증에 대한 뇌의 과도한 보호 반응을 잠재우는 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된다면 MRI 사진 속 상태와 상관없이도 통증 없는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MRI는 현대의학에 매우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MRI 결과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미 해석 아니라 해석의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구조적 정보를 주는 MRI와 실제 움직임을 평가하는 기능적 접근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구조는 변할 수 없어도 기능은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에 집중하며 경직된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완되고 편안하게 내 몸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직된 움직임을 버리고 이완되고 편안하게 스스로 조절하는 신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움직임의 뇌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우리의 뇌,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재활운동은 아픈 곳 주변의 근육을 강제로 키우거나 딱딱해진 조직을 억지로 늘리는 스트레칭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증을 느끼는 뇌를 더욱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경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통증 없이 움직이기 위해선 근육의 크기가 우선이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핵심입니다. 디스크라는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뇌가 스스로 움직임의 효율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 대신 주의에 집중하세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는 스스로의 움직임의 길을 찾을 때까지 세심한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작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빠르고 강한 움직임은 뇌가 새로운 학습을 하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줍니다. 아주 작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뇌가 통증 없는 범위의 움직임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움직임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항상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뇌를 지루하게 만들고 사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주 미세한 각도의 변화, 힘의 강약 변화를 주면서 뇌가 다양한 움직임을 스스로 수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변화할 수 없지만 뇌가 그 디스크를 가진 채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움직임은 학습이 되어 통증 없이도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